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계룡시가 주최하고 산업법인 기후문화유산 활용진흥원에서 주관을 했고요. 국가유산청, 충청남도에서 후원을 해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이어지는 1부 박성환 선생님의 판소리 강좌, 그리고 이번 시간 고수의 서영석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성환입니다. 박수 소리가 뜨뜻미지. 저녁을 걸르고 오셨지. 그렇지. 밥들 준비됐나 모르겠네. 박수 소리에 따라 있다가 이제 뭔 대접이 달라지겠지. 네, 반갑습니다. 참 인상적인 건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시민을 대표해 주시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게 참 인상적입니다. 어딜 가면 인사치레하고 그냥 다 바쁘니까 가셔. 그럼 뭔 내용인지도 모르잖아. 그 다음에 계획을 못 세워. 우리 계룡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우리 사계고택이잖아요. 참 이 사계고택은 고택도 참 좋지만은 이 사계 선생님의 역사가 무지하게 조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건 뭐 조선팔도에 다려놔도 넘부럽지 않은 아주 명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저절로 신이 나가지고 아까 뭐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강의는 캥이나 노래나 했으면 좋겠네. 더 길게 하면 지루하시겠죠? 지루하면 세게 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지 뭐 금방 듣고 어떻게 얘기해. 옳지, 박성환. 저는 중고제 판소리라는 걸 한다고 그러는데 중고제 들어보셨나요? 이거 들어보셨구나. 반가워라. 중고제보다는 중고제품 중고차가 기억나시죠? 예, 그거랑 똑같아. 이 중고제가. 우리 충청도 특히 우리 논산 계룡 같이 흐르고 있는 이 금강가생에서 강이 없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나중에 저 남원으로 가가지고 동편제가 되고 더 내려가서 보성 가가지고 서편제가 됐네. 서편제 영화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연식이 됐다는겨. 30년 전 영화인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겨. 예, 서편제 때문에 판소리 그럼 서편제로 다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금강가생에서 생긴 이 중고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계룡시나 하니까 여기 누나들이 좀 알고 있구나. 참 너무 감사하네. 오늘 제가 번비 하고 느리게 불렀던 소리가 심청이가 인당수에 막 빠지기 전에 서해바다에 둥실 떠가지고 범범한 바다를 바라보니 참 마음이 참 거시기하구나. 이거를 멋진 한시로 읊은 거거든. 근데 이게 빨라요, 느려요? 느리지요? 그러고 이게 슬퍼, 기뻐? 슬퍼? 네. 다시 들어봐. 밤비 중휴. 아니 슬퍼? 안 슬프지? 나 노래 잘못한 줄 알았네. 이게 슬프면 안 돼요. 슬프도 않고 기쁘도 아니야. 어떻게요? 덤덤해. 담담하고 그냥 밋밋하고 맹숭맹숭하고. 우리 말할 때 그러잖아. 충청 사람들이 어디 끝맺으면 단도리 딱딱 쳐서 요새는 그렇게들 하네, 젊은 사람들. 근데 우리 이렇게 회장님들 어르신들만 해도 뒤를 너무 야물게 딱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이렇게 해버리면 박절하고 너무 사람이 참 채신없고 이렇게 보여서 예, 그래요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서로 배려헌이라고. 이 음악이 또 그렇게 닮아서 중고제 소리는 이렇게 너무 좋다고 날뛰지도 않고 슬프다고 막 울도 않고 덤덤하게 평온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바로 이 사계 선생님의 그 뒤로 내려온 그 항맥 때문에 길러졌는지 이 금강가생에서는 이 광산김 씨들 이 김문중들에 의해서 우호가 되다 보니까 양반 문화가 민간에도 전파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노래를 해도 덤덤하고 평온하게 불러. 좋다고 깝치면 안 돼요.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느리게 불렀던 이 소리는 진양주라고 하는 장단으로 돼 있어요. 고수님 진양주 장단 한번 쳐봐. 에이! 대시우 밤새웠어. 요렇게 한 것이야. 딱 한 번 친겨 한 장단 한겨 하나 둘 해갖고 6가지 가는데 그냥 요새 같으면 속 터져. 이렇게 느린 장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진양조란 장단. 여기 아까 나발 부던 선생님 누가 만들었어? 모르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웃 동네를 잘 살피어요. 강경서 김성옥이라고 하는 명창이 만들었어요. 언제? 1800년대 초반에. 1800년 초반이면 200년 조금 넘었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충청도 강경에 김성옥이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나 우리가 충청도는 점잖아서 자기 과시를 안 해요. 자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사계 선생님의 유학을 비롯해서 유학사상을 비롯해서 그 예학의 태두라고 하잖아요. 조선의 예학을 딱 만든 게 양반이야. 그걸 비롯해서 많은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잖해가지고 자랑을 안 해요.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 제가 아까 중고제 그랬는데 이 중고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가운데 중에 옛고자. 근데 옛고냐 높을고냐 이걸 갖고 싸워.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서 인터넷에 중고제 딱 치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이 높을고자로 나와 가운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와전돼서 오늘 그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 옛고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용어예요. 여기 이제 유학에 밝으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실 텐데 옛날 고 문서를 보면 한학의 문서를 보면 태고나 상고, 중고, 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지칭을 이렇게 쓰는 상용어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중고는 상고와 근고의 중간 시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음악에다가 붙인 거예요. 판소리 음악에 중고제는 옛날 거 말고 중간 옛날에 있었던 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 인터넷을 치면은 곧잘 그냥 높을 고자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속된 말로 헷갈려. 판소리 유파가 아까 중고제에서 더 내려가서 남원에 가고 동편제가 되고 더 내려가서 보성에서 서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갈 때 애초에 있었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판소리가 어디서 생겼을까? 판소리 그러면 어느 고장 거 같아? 누나 얘기해봐. 어느 고장 거 같아? 판소리 그러면 전라도 같으잖아. 다 하여간 우리 충청도 점잖아서 집에 가서 대답하려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왜 그러나 몰라. 집에서는 별말 다 하잖아요. 점잖아서 우리는 최면지킨이라고. 그래서 판소리는 다들 지금 알고 있는 건 호남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말이요. 지금 번성하고 있으니까 덮어놓고 전화 듣고 또 말을 할 때 그 안일이라고 하는 게 이해 주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역사서를 뒤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명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한담 결성 최선달 이렇게 써있어요. 음악책에. 하한담은 목천 사람이요. 목천이 어디요? 천안 목천이잖아요. 전라도 아니요. 결성은 어디요? 홍성 결성이잖아요. 그죠? 홍주 결성의 결성이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어떻게 해서 최초의 명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충청도 사람들인데 전라도에서 생겼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를 하고 덮어놓고 지금 보이는 대로만 막 판단을 해버렸더라니까. 그래서 요새 학계에서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국악학자들이 덮어놓고 지금 현상을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전라도 말로 돼 있으니까 전라도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논문들을 쓰고 책을 썼어요. 그걸 다 비껴 썼어. 서울대 나오신 분들 여기 많지? 서울대 교수가 뭘 쓰면 다 그게 다 맞는 건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해갖고 폐단이 생겼시오.
2000년대에 와서 학자들이 아니 진짜 실증을 해보자 하고서 기록을 다 뒤져보고 현장 조사하니까 안 그려. 충청남도에서 생겼대야.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전기팔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기팔명창은 1800년대 초반 사람들이에요. 1800년대 초반에 판소리가 전반부였을 때 권삼득, 송흥록, 황해천, 염계달, 모은가, 보수관, 김대철, 신만영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는데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완주, 웅포는 어디요? 웅포요 강경 밑에 24km 떨어진데 익산 웅포. 그리고 황해천은 충청도, 염계달은 여주나 또는 덕산 어디요? 예산 덕산. 모은갑은 평택, 보수관은 해미, 김대철 충청, 신만역 여산. 요렇게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떻게 돼? 금강 이짝 저짝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저 위에 천안 홍성 여기서 생겨갖고 내려왔어. 그래서 요 원저리 우리 살고 있는 요 원저리에서 강 건너면 익산이나 완주나 그쪽이잖아요. 그렇게 뻗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중후제 판소리가 발생한 곳이 내포권과 그래서 금강권으로 나누는데요. 내포권은 아까 말씀드린 홍성 그리고 예산, 스산 이렇게 합니다. 서산 이러면 그 사람들 못 알아듣대. 서산 가고 있고 스산 이래요. 이 스산에 많은 명창들이 태어났는데요. 염계달이라고 하는 명창은 여주 또는 덕산 출생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헌종 대왕 시절에 음성 벽절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장기전이라고 하는 것을 까투리 장기할 때 장기전이라는 걸 잘해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소리가 이런 소리요. 보수가 있으면 소리 좀 해야지. 아이고 어디 가신데? 아이고 의원님 앉아 계시네요. 좀 참어. 염계달은 이 덕산 예산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이분이 이런 소리를 해서 전라도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라. 옛날에 수군가 토끼전 들어봤시요? 네, 아이고 우리 참 어르신들은 저기 수군가 중에 별주부 자라가 토끼를 꼬여가지고 저 용문 갔다가 그냥 토끼가 겨우겨우 빠져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 자라가 등에다 업고 와가지고 누태 딱 나와서 탁 올라오니까 이 토끼가 말이야 깡총 내려가가지고 저 높은 바위 위에 가서 탁 이러고 앉아. 라고 귀를 막 떠러. 그런데 자라가 물색 없이 하는 말이 아이 얼른 저 파초님에 싸뒀다는 간 좀 빨리 갖고 와. 그러니까 그 토끼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다 살아 겨우 왔는데 또 간 달라고 또 오니까 그래서 냅다 욕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예 시람에 활기를 갈려서 뱃속에 달린 가를 찌내고 드린단 말이냐. 미련하더라 너그 용화 미련하더라. 하나같이 그죠? 소리가 떠들썩하니 경쾌하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소리가 이게 초창기 판소리가 이렇게 생겼대야. 지금에 오면 어떻게 아이고 아버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눈물 날 때까지 슬프게 해버리지. 그게 서편제요. 그런데 초창기 소리 우리 충청도도 사실은 여기서 한내는 것보다는 경기민요 같이 하창한 소리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논산 은진 쪽 살으셨거든. 옛날에 여쭤보니까 환갑잔치나 옛날에 환갑잔치 크게 했잖아요. 집에서 이런 거 할 때 기생들이나 명창들 불러서 판소리 들었지요. 이렇게 야가 경산날 본 한내는 소리를 왜 듣냐. 경기민요 같은 걸 들었지. 이러시더라고. 정서가 달라. 금방 저짝하고 이짝하고는 정서가 달라요. 뭐 편가르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우리 집 된장 맛 다르고 이 집 된장 맛 다르듯이 좀 다르다는 거지. 된장은 된장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염계달은 충청도제 소리를 이렇게 멋지게 불렀습니다. 이제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2003년도에 됐어요. 근데 2003년도에 될 때도 판소리가 어디서 생겼고 누가 초창기 인물인가는 밝히지를 못하고 그냥 냈어. 요새싸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작년이죠. 음성 아까 금방 염계달이 공부했던 음성 벽절이라고 주장하는 가섭사란 절이 있어. 음성에 그 가섭사 주지께서 굉장히
문화를 애호하시네 벼. 그래갖고 막 우겨. 옛날 벽절이 우리 가섭사가 벽절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국제 판소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아주 열의를 갖고 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딱 한 줄 있거든. 음상 벽절에서 독공하였음 이렇게. 그 한 줄 가지고 문화 아이콘을 만들어가지고 브랜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고제 발상지 두 번째는 이제 금강권입니다. 금방 계속 얘기했던. 그래서 이 금강을 끼고 충청 가명이 있었던 공주, 우리 논산 강경 그리고 서천까지 쭉 이어지는 맥락의 명창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김성옥은 남자요, 여자 아니에요. 김성옥은 1795년쯤에 태어났을 것이다 추정이 됩니다. 이분이 아까 느린 장단, 우리 민속음에서 가장 느린 장단이 진양조를 만들었고 중고제 판소리를 정립을 시켰어요. 지금 강경 가시면 저 젓가시장 저 끄트머리 그 서쪽 끝으로 가면 다 끝나고 나서 옥녀봉이라고 해발 34m짜리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가지가 있습니다. 계룡산에 가서 독공을 했고 30대에 요절하는 바람에 인식이 많이 넓게 대중적인 인식은 좀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 김성옥 생가지예요. 지금 옥녀봉 그 거의 꼭대기거든요. 여기가 가시면 이렇게 판소리 중고제 창시자 김성옥 생가터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와 강경읍에서도 호시탐탐 이제 김성옥을 중고제의 맹주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성옥 선생의 이제 집안을 살펴보면 김성옥의 아들이 김정근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김창룡입니다. 그리고 김정근으로부터 이동백, 황호통, 김석장, 박상도, 정은순 이런 많은 명창들이 공부를 해서 세상에 아주 유명해집니다. 이 김정근은 강경에서 장항 성주리로 이사를 가요. 장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합니다. 김창룡은 바로 이분이 김창룡이에요. 이분이 김창룡인데 저기 오늘 연식을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아. KBS 공채 탤런트 지금 돌아가셨는데 몇 년 됐어요. 김인태라고 하는 아죠. 이렇게 잘 웃고 그분이 바로 이분의 손자예요.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죠. 얼굴이 월망졸망한. 이 집안은 대대로 다 음악가 집안이고 탤런트 집안입니다. 지금 그 김인태 선생의 손자도 뮤지컬 배우예요. 영화 배우도 있고. 그래서 이 김창룡 선생이고 그리고 이분은 이동백 선생입니다. 이동백은 김정근한테 김창룡과 함께 배워서 일제강점기에 가장 유명한 대스타였어요. 제가 지금 중고제 판소리라고 하고 있고 퍼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동백의 적벽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사계구택과 어울리게 좀 주제를 짜봤는데요. 금강권의 중고제 발흥의 배경에는 이 일대의 양반 문화와 경제력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해 벽지나 어디 산속의 어떤 그 골탕진 데에서 문화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경제력과 그리고 문화적인 그 힘들이 쌓여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제가 생긴 배경에도 경제력과 양반 문화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했던 문화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중고제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된 아름다움 점잖고 꿋꿋하고 호방한 그런 소리로 중고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요 옛날 사진 일제강점기 사진인데요. 강경 포구 사진입니다. 강경 포구고 상업도시로서 강경이 조선 후기에 3대 시장이었잖아요. 3대 시장 그러면 무슨 마켓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상업도시라는 거죠. 이태리로 지금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피렌체 같이 뭐 물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렌체는 크지만 그런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경제력과 그리고 뒤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사계 김장생 집안의 광산 김씨 김문중 또 저쪽 노성 쪽에 파평윤 씨 문중 이 뭐 논산 계룡 일대는 다 기후학파들의 본산이잖아요. 그런 양반들의 영향 속에서 소리가 꿋꿋하고 점잖은 소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계 선생님의 집안에는 연산 백중놀이라는 게 있죠. 연산 백중놀이가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원군이 중간에 태어나셔서 그 부원군께서 이 모슴들과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백중놀이를 했는데 삼남에서 가장 크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백중놀이를 하고 나면은 이 집안의 장독에 장이 안 남았대요. 그리고 쌀독에 쌀이 안 남고 그렇게 후하게
일주일 또는 보름을 놀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삼남의 모든 기생들과 이 광대들 저같이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섰대요. 그럼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놀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 아하, 사제지관이 양반이고 또 사상과 학문을 투철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고 육성하는 데 기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저기 시연하는 장면이죠. 백중놀이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웅포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고제가 강경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밑으로 더 서해 쪽으로 가면 웅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웅포대교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 짝이 다리가 없거냐 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익산 쪽에 호남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산들을 일로 갖고 와가지고 건너와야 이 물산을 펐대요. 그래가지고 웅포가 굉장히 컸답니다. 거기에 송흥록, 송광록 형제가 살았는데 아까 강경의 김성옥과는 천안 매부간이에요. 음악하는 집안들끼리 통혼이 됐어. 그래서 조선 최고의 음악가 집안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유전자가 대단했겠죠. 그래서 강경의 김성옥은 중고제를 만들고 나중에 송흥록은 운봉으로 남원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동편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리산 가려고 남원서 이렇게 가면 육모정 계곡 올라가 보셨어요? 육모정 계곡이라는 데가 있죠. 그 코스를 가면 입구에 뭐가 있어? 춘향묘가 있어요. 이게 춘향묘 써 있어요. 여기 춘향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있거나 없거나요?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요 가짜요 뭐요? 그 다 가짜로 알고 있잖아. 근데 춘향묘가 가보면 능처럼 커. 이 지능보다 높아 진짜로. 그림말 아니에요. 이 참배하려면 여기서 쫙 올라가요. 그럼 막 이렇게 있어. 주변에 주변석 다 돌리고. 춘향묘를 이렇게 조성해놨는데요. 여기가 옛날 소리꾼들이 많이 소리를 하러 다녔던 계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송흥록, 김성옥의 처남이었던 송흥록이 여기 이 위로 올라오면 구룡폭포가 있는데 구룡폭포에서 득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동편제를 만들게 되고. 그런데 이 김성옥이 진양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말년에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학슬풍이라고 그래서 루게릭 같은 것이 걸린 거예요. 하체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김성옥이 30살 막 넘어서 명작 소리 듣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웅포에 살던 송흥록이 매부니까 병문안을 왔을 거 아니에요? 병문안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무대만 세워놓으면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들니까 심각한 것도 별로 안 심각해. 아이 그렇겠구나 하고선 쌀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여보 형님 그간 병세가 어떠하오 잘 쳐. 이러고 중몰이라는 장단 그때 유행했던 장단으로 딱 노래를 했대요. 그랬더니 누워있던 김성옥이 곧 죽어도 멋이 있어가지고 또 화답을 하는데 하얀 병세가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느리게 허드랴. 근데 이거 처음 들어본 거네. 그래가지고 송흥록이 어디 많이 아프다는 소리가 하기 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왜요? 아 금방 한 게 뭔 거락이라 처음 듣는 거락인데 굉장히 멋지네. 그게 뭐요? 이러니까 이걸 내가 누워서 개발을 했는데 내가 곧 죽으면 너희 형제들이 이거 좀 많이 퍼뜨려라. 그래서 만드는 게 아까 진양조예요. 아주 느린 장난. 그렇게 하면서 진양조를 유행시킨 건 송흥록과 송광록이 유행을 시켰습니다. 아까 송광록이라는 사람은 제주를 가서 한라단에서 이제 독공을 해가지고 득음을 했는데 거기 나오면서 불렀던 소리가 펑키 했던 그 소리고요. 송흥록은 비곡성을 불러서 유명했었습니다. 강경에 가면 덕유정이라고 하는 활터가 있죠. 덕유정이라고 활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덕유정 활터에 그 덕유정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뭐 어떻게 참여했고 하는 거. 거기를 보면 조선 후기의 명사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있고 개원들이 있는데 회원은 이 삼남 일대 또 한양 쪽 황해도까지도 그 유력한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십시일반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어떤 네트워크, 어떤 클럽을 형성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소더라고요. 거기에 이름이 진채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진채선은 고창 출신인데
판소리 사설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한 독립신제효의 애첩이었어요. 근데 이 애첩을 경회로 낙성년 때 대원군 시절에 거기 잔치에 올려보내. 그래가지고 공연을 시킵니다. 그 바람에 최초의 여류명창이 됩니다. 판소리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 전통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하고 여성들은 안 했던가 봐요. 그래서 대원군 때부터 최초의 여류명창이 등장하는데 그 진체선에 대한 기록이 공교롭게도 강경 덕유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강경 덕유정이죠. 이 사계고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체 발생과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대사 가사들이 굉장히 유식한 한자어와 고사성어와 당나라 송나라 때 좋은 시들로 엮어져 있잖아요. 춘향가고 심청가고 적벽가고. 근데 그 많은 문장들을 이런 광대들 또는 천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줄줄줄 꿰가지고 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하, 그런 것은 바로 이런 사계고택에 머물렀던 유학생들처럼 그 유학자들 또 시골에 있는 향반들 이런 양반들이 그 식견을 가지고 가사를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은 중론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고재가 꿋꿋하고 점잖고 호방한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도 아마도 그 배후에 있는 양반들한테 기호에 맞도록 그렇게 훈련된 음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김용배 명인인데 이 김용배 명인이 사물놀이 창시자 중에 한 명이죠. 지금 사물놀이 검이 김덕수, 저 예산에 살고 계신 이광수 이런 분들한테 그 같이 꽹과리의 신이라고 불렸던 김용배입니다. 이 김용배 명인도 이제 일찍 요절했지만 우리 논산 지역, 이 계룡 지역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인물이죠. 여기 혹시 저기 종손도 계시고 한데 외람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그 석사 논문을 20년 전에 판소리 오가전집 편저자 김택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호칭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수라고 하는 분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데요. 여기 명창 이름이 이선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선유 명창의 소리를 현대식 책으로 인쇄본으로 최초로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걸 편저해서 만들어진 분인데 이 김택수 어른이 바로 이 사계 어른의 종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은농지에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여기 와서 여기 막 아파트 지려고 막 터 닦고 할 때 오니까 심란하대. 정신없대. 도로도 없을 때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참 계룡 문화원 쫓아가고 계속 시청 쫓아가서 문화관광과 직원한테 저 문의를 하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사계 선생의 이 은농제에 대해서는 기초 사실밖에 모르고 그래서 김택수 어른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오가전집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낭패감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걸 논문으로 관심을 가졌냐면 대학원 다니면서 보니까 오가전집이라는 게 우리 판소리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음악사에 있어서는 빠를 수 없는 저작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에 간행된 최초의 판소리 가사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히 중요하죠. 1933년에 만들었는데 그 뒤에 맨 뒷장을 보니까 여기 편저자 이름이 그 여기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립창극단에 들어가가지고 40명이 넘는 명창들하고 같이 막 겨루고 있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선배가 이래. 어디 고향이 어디야? 이래. 그래서 충청도인데요. 아니 뭐 충청도가 뭔 소리인데? 이렇게 핀잔을 하더라고. 그냥 뭐가 훅 올라와. 내가 체면 없는 사람 같으면 막 싸웠을 텐데 꾹 참고 있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우리 충청도에 중고제가 있었고 이러저러한 명창들이 있었는데 아 김택수 어른이라는 분이 그때는 논산 두마면 두계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왜 충청도 사람이지? 전라도가 저렇게 쟁취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는 충청도 사람이 판소리 가사집을 냈대야. 그때 최초로.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후손 중에 직손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시고 그 사위 되시는 분이 저 강서구에 강동구에 살고 계시더라고. 서울에. 그분 80개 되셨을 때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많은 기억을 다 동원해서 찾고
그 신문 기사 당시에 이런 걸 찾았더니 아, 이 김택수 어른이 은동제 사시고 하면서 판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애호가였고 그리고 신미안이 있는 귀명창이었다는 거예요. 귀명창이란 말을 흔히 안 붙이거든요. 귀명창은 귀로 듣는 거는 기가 막힌 신미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음악성이 뛰어나야 돼요. 명석해야 돼요. 근데 이 어른이 그걸 감별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시면서 미국상을 하시다가 금강산을 20번이 넘게 유람을 하실 정도였고, 그러니까 대단한 풍류객이고 한량적인 마음도 있고 그랬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한문과 신화문을 다 두루 겸비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른이 이 오가전집이라는 책을 써놓음으로 해서 지금 후손들이 이 이선유라고 하는 대단한 명창의 그 판소리가 어땠는가를 짐작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저자 김택수는 근현대 상업물로서 편찬된 최초의 판소리 가사집을 낸 인물이라 이걸로 굉장히 음악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발문, 이 머릿말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김택수 어른이 뭐라고 썼냐면 앞에 뭐라고 하면서 우리 고유의 노래를 성문화 이렇게 글자로 써서 해봤으면 하는 욕심과 국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제감정이잖아요. 1933년이 그때 어떤 마음에셨는지 우리의 민족 자산을 기록으로 남기고 퍼뜨리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건 그 당시에 국악학교를 정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생각에 굉장히 참 존경심이 생겼었습니다. 이선유의 소리는 굉장히 고째 소리, 옛날 소리거든요. 중고째에 가까운 동편째 소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비판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계에서 주목하는 건 이 편저자 김택수가 머릿말에 썼던 뭐라고 하면서 이 책을 발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고조 판소리, 고조, 중고조, 신조 중에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해가지고 옛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편찬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이었지만 논문 말미에 제 의견을 그렇게 썼어요. 여기가 중고제가 옛날에 왕성했던 지역이었고 또 김택수 어른이 사계분 중에 후손으로서 유학사상이 있고 그런 분이어서 아마도 소리를 그때 유행했던 서편제류의 감정적인 소리보다는 점잖고 고와한 옛 정치를 좋아해서 이런 그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인지 모르고 을롱제 사진을 갖고 왔네. 네, 판소리 후원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서울에 중간에 올라가서 서울 서대문구에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요. 운영궁에서 또 운영궁 관리를 하시고 이런 그 집안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와 혈족 관계 이렇게 통혼 관계에 있으셔가지고 중앙과 굉장히 밀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택수 어른이 이제 서대문에 살 때 굉장히 신비안을 가지고 지인들을 모아놓고 같이 판소리를 듣고 명창들 초청해서 개런티를 주고 하는 그 후원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도 아주 목소리가 높고 좋았대요. 그래서 소리를 곧잘 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회분 말씀 들어보니까 칠순잔치 때인가 그때 요리집에서 다 모여 앉아가지고 국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거기서 친구들 앞에서 소리를 한마디 하시는데 본인은 너무 어려운 장인어른이라 옆에 가지 못했지만 문 밖에서 들어보니까 와, 뭔 명창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국악학교를 설립하는 꿈을 꾸셨는데 미완에 그쳤지만 그 이후로 197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국악학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석하게도 그 가정사긴 하지만 탐문을 해보니까 김택수 어른이 아드님이 계셨는데 이 아드님이 중학교 때 밤에 마루 이렇게 나오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낙상을 해서 앓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 후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으셨다. 그럴 때마다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옛소리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너무 옛소리에 대한 것은 지금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서편제류가 다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런데 옛소리에는 기본적으로 기호학파의 본산이었던 이 충청의 유교 문화의 이 바탕 속에서 생긴 그런 음악적인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 여기는 평야와 강경이라고 하는 내륙항, 그리고 군사, 그리고 학문, 양반 문화가 이 기층의 문화, 즉 아까 백중놀이 얘기했듯이 기층에 있는 민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와 섞여서 독특한 충청도풍의 음악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잖고 꿋꿋한 기상의 예술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백중놀이도 그렇고 중고제 탄생도 그렇습니다. 중고제 음악이 절제되어 있고 검소하고 단박하고 기계가 넘치는 그런 소리, 호방한 소리, 이것은 아마도 저는 주제넘게 말씀드리면 유학에서 얘기하는 중용의 미학과 비슷한 일치된 측면이 있다. 치우치지 않는 평정심을, 그래서 A불비하고 낙이불류하는, 그래서 슬퍼도 비탄에 젖지 않고, 그리고 즐거워도 너무 그렇게 기쁨에 날뛰지 않는 그 평정심을 갖는 그런 음악이 바로, 그런 자세가 바로 중용인데, 중고제 미학은 바로 백제시대 미학이라고 하는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래서 어찌 보면 정확히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건박하고 당당한 꿋꿋한 그런 기상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고제 소리는 뭐가 있냐? 애석하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백 선생님으로 전파된 창본 적벽가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많이 퍼트려지지 않아서 혼자서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정말로 힘들어 죽겠어요. 박수 근육을 잘못 내줘가지고 칠까 말까 하게. 예. 이 중고제 적벽가는 김성옥, 아까 강경애, 그리고 김정근, 이동백, 그리고 저의 스승이었던 정광수 선생님,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작년에도 서울에서 그리고 또 공주에서 완창을 2차례 가져봤습니다. 지금 때가 지나고 철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고제는 유행해서 지나갔다, 서편제가 잘 먹힌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고향 생각나. 우리 신동원 시의원님하고 같이 다녔던 학교가 늘 생각나고, 진짜로. 그리고 계룡산 자락이 늘 생각나. 그리고 나 계룡 막 그 40대에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 제주만큼 억센 호남분들 막 40몇 명 되는 데서 막 이렇게 막 트림이고 가서 충청도 혼자 막 해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머리가 다 빠지대. 그러더니 번아웃이 와가지고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아우 계룡산 자락 가서 산사에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계룡산 생각나더라고요. 그 희한하지. 그랬다가 진짜로 이제 신원사도 가보고 갑사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치유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이, 처음에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인데요. 충청도가 뭔 소리 하는데 그 말이 자꾸 올라와 마음속에서. 자꾸 하면 되지, 그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고제 반소리를 일부러 탐문해서 정광수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그 여우가 죽을 때 지 고향 자리로 이렇게 머리 두고 죽는다고 수부지심이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자꾸 고향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기왕이면 놈들이 다 하는 거 말고 나 우리 동네 거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길에 들어섰어요. 잘 들었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염장 질린질이 이슈, 여기 의원님들 계신, 시장님은 가셨나? 하여간 바빠. 근데 뭐 시장님 일 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다 하는 거니까. 여기 사진이 이게 어디 있는 사진이야? 우리 신동원 의원님 거시기 옥룡동 저 고향 동네 갔지? 가면 거기 대추골 있지요? 대추골 거기 재생사업안이라고 길 하나 중간에 크게 났거든. 그 길 이름이 뭐요? 모르지? 이거요. 이동백 소리길이요. 이동백 소리길. 제가 5년 전에 공주에 이제 불려갔어요. 공주에서 그때 당시 시장이 국립국악원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중고제 본향이다 이런 걸 주장하려고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돈 많이 줄 줄 알고 갔지.
돈도 안 주대 잘 것이.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아까 저의 스승의 스승이신 이동백 선생님이 그 공주시 옥룡동 대추골이라는 그 동네 여기 언덕배기 위에서 사셨대야. 1930년대. 그래서 그 기록이 있길래 그거를 막 시청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 만나고 해서 이런 명소가 있다니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남기자. 근데 운이 좋았지. 마침 도로를 새로 만들었어. 집을 다 부시고 재생사원으로. 그래놓고 그 이름을 달랑 붙였지 거기다 그냥 갖다가. 그래서 이동백 소리길이 됐습니다. 그 이동백 소리길이 여기 이동백 살고 있었다는 근거로 이렇게 했는데 전국에 판소리 명창 이름으로 된 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스산에 가면 고수관로가 있어. 고수관로. 고수관로를 또 인터넷 치면 옛날 그 썩은 수로 있잖아요. 그게 나와. 이름을 그게 잘 지어요. 고수관로 그러면 아는 놈만 하지 나 같은 사람만. 고수관로가 고수관의 길이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처럼 이동백 소리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소리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앞으로 참고하셔야 여기 사계 고택길 뭐 여기 사계 고택길이요? 이야 그렇구나. 사계로 사계로도 그렇게 헷갈린다니까. 사계로 그러면 좀 그런 사계 고택길이 좋은데 하여간 그래서 이 기호유교 문화의 본산이 사계고택을 중심으로 한 이 사계 선생님의 이 세거지라고 한다면 계룡이라고 한다면 충청도의 전통 성악의 대표는 중고제 판소리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의 전통 유산은 또 뭐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같은 충청권에 그리고 같은 금강권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전통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관심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좀 어수선하고 말씀이 좀 이렇게 제가 중간에 말도 막 내리기도 하고 했지만 광대니까 뭐 소리하는 놈이 뭐 점잖은 키는 뭐 점잖은 컸어 이렇게 그냥 용서하시고 예 그냥 내려갈까요? 소리 한마디 할까요? 아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사여자들이 빨리 끝내라고 딱 서서 나한테 눈치를 주는데 소리 어때 해봐가지고 잘 되면 밤새 껴. 우리 누나 덕분에 한다. 참 우리 신동원 의원님 저 친구 앞에서 노래하려는 게 좀 이상하다 내가. 내가 굉장히 좀 쑥스러워지네.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쾌남이었어요. 멋있었어요. 의리 참 그러더니 이렇게 멋지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대단히 기쁩니다. 페이스북에서 가끔 이렇게 소식을 보는데 참 자상하더라고요. 가족에 아주 충실하시고 그냥 음식도 만든 것도 올리고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말로 참 내가 사람 여러 가지 갖고 있어. 충청도의 우리 중고제 판소리 한 대목 불러 올리겠습니다. 이동백 선생의 백발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빨가 신대들 잘해야 이거. 얼씨구 집에 안 갈란 게며 저기. 얼씨구 아, 똑바로 따라야 그냥 얼씨구라고 따라야. 어? 얼씨구 좋다 잘한다. 잘 못하네 배워. 저기 누나는 끝까지 안 하네. 하여간 고집쇼.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든 형용 변하야 우주하게 그릇되니 왼수야
말고 젊은 사람은 너무 늙지 말고 세상에 악하고 몹쓸 인간 대신 좀 늙기는 하냐고 그 말 전하러 등장을 가자 세워라 있거라 발도 후걸들이 다듬는 거라 세워라 가지 마라 만가투기 한덩퍼들 범맹이 모두 다 듣는 거나 노류장화를 부여잡고 정풍 영원에 놀고 거드렁거리고 놀아본다 아와 번님 내달 아이고 이러기가 어려운데 세상에 한 명이 대답을 안 하네 야 내가 공연 30년 만에 처음 거려 하여간 누가 여기서 공연을 하라 그래요 양반 동네라 확실히 다르구먼 아이고 팍팍해서 못해 못 걷네 조용필 씨가 옛날에 대전에 와갖고 공연하려면 제일 죽을 맛이었대야 공연 이렇게 열창을 하고 그러면 박수가 쩍쩍쩍 누가 진치냐 얘기 들어봐 조용필이가 말이여 잘 나갈 때 대전역에 와서 공연하면 박수가 쩍쩍쩍쩍 그래 그래갖고 딴 데 가면 오빠 와 이러는데 쩍쩍쩍쩍 이렇게 기획자한테 오늘 나 공연 뭐 실수해서 잘못했어 기획자가 아니요 오늘 괜찮다고대 괜찮을 때야 사람 칭찬에 박하면 못 써요 그러고 여기는 이제 아까 금방 만났어도 서로 벗으라고 지내는데 내가 번님네야 그러면 얘라든지 왜 그려 그라든지 이라든지 해줘야지 너 하려면 해라 난 집에 가서 어깨 하고 집에 가서 하려고? 큰 소리로 안 하면 밤새야 큰일 났네 저 사람 빨리 끝내라고 번님네들 아유 참 뒤에 야 안에 누나 들어 아이 참 내가 눈이 밝어 오늘 누가 보자 오늘 문 닫아 오늘 한 명도 못 가 번님네들 망한 일이 여기 있지 누구나 타이를 깨우치고 놀 거라 많이 놀고 무엇 털이 기운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거들은 거리고 놀아 감사합니다 네, 골청하지 마요. 다음 순서로 늦어져. 언제 여기서 완창을 불러. 그러면 여기서 밤새갖고 헌팅할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소리에 우리 박상원 선생님 그리고 고수의 서용석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즐거우셨습니까? 네, 같이 잊혀져가는 우리의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제 계승하고 있는 우리 박정환 선생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강연도 듣고 소리 한 대목도 듣다 보니까 좀 나도 모르게 좀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무엇보다도 이제 해가 다 졌고요. 네.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또 이제 사계고택에 조명을 넣으니까 네. 더욱더 운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낮의 시간보다 지금 시간이 더 매력 있고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저희가